경기도의 한 국민임대주택. 6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음정희 씨는 집 근처 초등학교만 보면 속이 상합니다. 학교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니는 학생들, 이제 학부모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요 주변에 그냥 일반 아파트 있고 임대 아파트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애들이 입학하는 거를 좀 저지를 한다던가 학부모들의 그런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컸던 거죠. 또 유치원도 또 그게 그렇게 된다더라고요.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엄마들이 이제 임대 아파트에 있는 애들은 받지 말아라 이런 소리도 막 들려온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었거든요. 이 아파트 단지엔 일반 분양 아파트와 국민 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습니다. 음정희 씨가 사는 곳은 기역학교에서 더 가까운데요. 하지만 음정희 씨는 기역학교 말고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미음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결국엔 저쪽 학교로 가신 거예요? 네. 저쪽 학교. 네네. 저쪽 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다 저기는 그러니까 거의 임대 아파트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여 아이가 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엄마들. 실제 학교에선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싸움같이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길래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거기 가담한 건 아니었는데 엄마 쟤는 어떤 애들이 엄마들이 임대 아파트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굉장히 진짜 큰 충격이었죠. 뭐 경찰이 온다던가 이런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그 엄마들이 그 피해 어머니들이 하시는 얘기가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임대 아파트의 문제가 그 엄마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조선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인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이런 생활 환경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걸 더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한다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면 임대 아파트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해서 이사 가시는 학부모도 봤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임대 아파트 말고 임대 주택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주택은 딱히 이렇게 아파트처럼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임대 주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원을 받아서 일부러 또 전셋집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임대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이 집이 큰 힘이 되셨죠. 저희는 수중에 저희는 그냥 1,0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 여기 뭐 보증금고 2천 넣으면은 2천에 한 13만 원 정도 주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식구들 이렇게 약간 돈 해가지고 보증금 넣고 해서 들어와서 이제 한 2년 만에 이제 빚 있는 거 갚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빚 없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여기 와서 나름 되게 좋았거든요. 전세 뭐 2천, 3천에 살고 계신 분들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집값 올려달라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이쪽으로 이사 와라 이렇게 했는데 임대 아파트는 좀 어쩌면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부부가 새 출발을 하는 입장에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또 돈을 금세 벌어서 이렇게 또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중장년층에서 생활할 때 자녀를 교육하고 살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에서 좀 아시면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때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 사이를 구분하는 철조망이나 담이 설치되기도 했죠. 집이 성공과 부의 척도가 돼버린 현실. 임대주택은 그 속에서 외딴 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89년 무렵입니다. 당시 주택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죠. 주택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정권 안정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주택 200만 호 건설. 그 한 축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집값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주택.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주택의 품질입니다. 정화조의 오물이 역류하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는 등 심각한 부실 공사로 문제가 된 한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공에서 지은 임대주택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도 거기서 공놀이하고 뛰어놀아요. 뭐 차가 진짜 갑자기 확 지나갈 때도 있고. 근데 보면은 너무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애를 붙잡고 계속 놀 순 없잖아요. 노는 거 계속 지켜보면서 애시당초 이런 어떤 안전성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었으면 하다못해 그 펜스 하나만 쳐놔도 그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쫙 얼어버렸어요. 여기가. 그래서 안에서 나가고 싶어도 문을 못 열어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얼음을 깨고 그리고 나갔었어요.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가장. 이번 겨울 추웠잖아요, 1월달에. 그 추웠을 때 그때 얼어가지고 나 그때 밖에 못 나오고 집에 갇혀 있었다니까. 또 온수 분배기가 깨져 온수가 새어나오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이 아파트에 대한 또 다른 불만. 이게 뭔가 싶으시죠? 사실 이 아파트 바로 앞엔 축사가 있습니다. 소똥 냄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형 아파트였으면 이 축사를 그냥 두고 건설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뭐 보상금을 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자리를 축사를 없애서 이제 건축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겨울에 저희가 작년 12월 29일부터 여기가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한겨울에 입주를 한 사람들도 이 아파트 이쪽 동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소똥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따뜻했을 때도 계속 소똥 냄새 여기 전체가 다 계속 났었거든요. 따뜻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새 아파트.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은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안고 들어왔는데 막상 이곳에서 느낀 건 집 없는 서름입니다. 그렇게 춥게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사면은 되게 못 산다는 인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집까지 이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좀 많이 화가 나요. 사실 요즘 잘 지어진 임대 아파트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하자 문제가 임대 아파트의 이미지를 추락시켜온 것도 사실이죠. 제일 하자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창호, 그다음에 바닥재, 그다음에 그 전용 면적 안에 있는 가구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리고 미장, 벽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놓은 이제 미장 그런 부분들에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결로, 누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것보다 하자가 발생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단 발생한 하자를 빠른 시간 안에 치유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빨리 치유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걸 빨리 치유를 안 해주는 거죠.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어느 지역을 가도 평면도 동일하고 쓰는 자재도 다 똑같고 뭐 납품 업체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약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게 다양한 노력들을 안 하고 원가 절감을 해야 임대료를 맞출 수 있고 임대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이나 평면 개발 그다음에 이제 쓰는 자재들 이런 것들이 일부 기업은 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뒤처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